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얀덱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러시아 관광 오시면 다들 얀덱스 택시 어플을 깔아야 한다고 알고 계셔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뉴스에 투자할 만한 괜찮은 회사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최고 인터넷 기업, 아니 이제는 러시아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얀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검색 엔진 1위는 구글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구글도 아직 1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인데요. 이들 국가에는 토종 강자가 있어서 구글이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딱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꽉 틀어지고 있지만 검색 엔진만 떼어놓고 보면 구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순한 검색 서비스가 아니라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잘 하고 있어서 구글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네이버에서 봐도 검색은 구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일본 야후는 검색 엔진을 구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글이 점령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이유로 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있어 중국 바이두가 정말 구글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지는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글하고 정면 승부하여 1위를 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검색 엔진 시장 1위가 바로 러시아 토종 얀덱스입니다. 얀덱스는 1997년에 등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램블러, 메일.루 등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검색 엔진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57% 정도로 구글을 1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얀덱스만의 독특한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합니다. 얀덱스는 러시아의 특성을 고려한 인공지능 검색 알고리즘으로 차별화된 검색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어가 기반인 CIS 등 동구권 국가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명 정도에 달하는 러시아어 인구가 사용하고 있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얀덱스가 구글에 얀덱스 인수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글은 금액이 너무 비싸다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굳이 얀덱스를 사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얀덱스는 다른 포털 사이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검색 엔진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얀덱스 메일, 디스크 브라우저, 얀덱스 비디오, 얀덱스 마켓, 결제 서비스 얀덱스 머니 등 네이버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버와 합작하여 만든 얀덱스 택시,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구글 지도보다 훨씬 정확한 얀덱스 지도,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인 얀덱스 예다, 얀덱스 인공지능 알리사가 탑재된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까지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IT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등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러시아에서는 IT 공룡 기업입니다. 얀덱스가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 얀덱스 택시를 만들면서부터입니다. 얀덱스 택시는 우리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카카오 택시가 생긴 게 2015년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얀덱스 택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몰도바, 아르메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발트 3국 등 구소련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핀란드 등 약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 부문 점유율이 60%입니다. 그리고 얀덱스는 2018년부터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인 택시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관심을 받았고 2019년 현대 모비스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현대 모비스는 자동차 핵심 부품과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얀덱스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있어 두 기업의 협력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기업은 MOU를 체결하고 몇 달 후 신형 소나타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내놓았고 러시아 스콜코버와 미국의 미시간주에서 130대가 시범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얀덱스 로보택시의 자율주행 거리는 2019년 100만 마일을 넘겼고
지난 8월에는 400만 마일을 넘겨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얀덱스를 이제 단순히 인터넷 회사로 부를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19년) 기준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2조 루블을 넘겼다고 합니다. 약 290억 달러인데요.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중요한 것이 온라인 결제인데, 얀덱스는 2014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와 합작해 얀덱스 머니를 내놓았습니다. 얀덱스는 직불카드, 신용카드, 전자지갑을 비롯해 애플페이, 구글페이, 위챗페이 등 자국통화와 전자상거래 업체, 현지통화 간 전자결제 옵션을 제공해 이미 10만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얀덱스 머니를 통해 러시아와 CIS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얀덱스 머니가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때에도 결제 툴을 제공하고 있어 러시아 소비자들은 얀덱스 머니를 이용해 쉽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쇼핑몰에도 이미 얀덱스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손쉽게 러시아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생긴 것인데요.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최근 얀덱스를 괜찮은 투자처로 소개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얀덱스가 시가총액이 2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조 5천억 정도인데 46조인 네이버, 32조인 카카오에 비하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통상 높은 프리미엄이 부여되는데, 얀덱스가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까지 합쳐놓은 서비스에서 모두 러시아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으로 얀덱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영향력을 꼽았는데요. 러시아는 IT 인프라를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때문에 얀덱스가 러시아 정부의 통제권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얀덱스만 놓고 보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음식 배달, 자율주행 택시 등 새롭게 시작한 서비스들의 성장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면서 얀덱스도 그 수혜를 톡톡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얀덱스 택시를 보고 신기해서 주변에 이야기하면 러시아가 그런 걸 만들었냐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IT 분야에서는 러시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